안녕하세요, 드래곤볼입니다. 야, 서밋 이후에 또 주말장까지 겹쳐가지고 장이 좀 많이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자, 비트도 뭐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는 이런 느낌인데, 아까까지 9시 장 시작하고는 조용조용 했는데 디카르고 조금 치고 나가긴 하는데, 뭐 어쨌든 잡코장이라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모를까, 뭐 그런 장도 아닙니다. 주말이라서 더 그렇고, 주말이더라도 뭐 진짜 찐 하락장의 거래량이 거의 없는 느낌은 아니지만 거래량도 많이 빠지고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일단은 나올 만한 호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호재는 당선되느냐 마느냐. 이제 100회를 넘기고 보였고, 큰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많이 기대했던 온 거지만, 단기 불장이 온 거지만 리플이 펌핑했을 때, 근데 12월에 불장이다, 1월에 불장이다, 2월에 불장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불장을 믿고 많은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시기가 왔고, 누가 봐도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만 9천 정도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해서 주봉 정도 볼게요.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이때까지도 사실 뭐 알트들은 많이 힘들었죠. 모든 알트가 다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때가 이제 1월 20일인데 이제 트럼프 취임, 이제 뭐 정확한 시기의 오차 이런 거를 좀 감안하면, 뭐 쉽게 말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재료 소멸로 인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임팩트 있게 어떤 좀 쳐줘야 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서밋 이후에 예측할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딱 봐도 뭐 지지가 뭐 이 정도라, 이 정도의 이제 지지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79로 갈 것인가, 86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와 줄 것인가, 이제 중요한 기점인데, 이제는 시점이 차트 시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비트가 올라왔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비트코인은 뭐 반감기 이론, 반감기를 통해서 반감기 6개월 후부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어차피 오른다, 외부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뭐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호재로 올라왔어요. 호재로. ETF 승인 이후에 이제 뭐 원화 기준으로 1억도 돌파를 했고 호재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면 이렇게 못 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얘기지만 예측이야 당연히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110K까지 이렇게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일각에서는 코인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힘드니까 야 해리스가 됐어도 똑같아, 아니면 해리스가 됐으면 더 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트럼프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는 거는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ETF와 이 시점이죠. ETF로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시점과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상승. 이제 지금 시점인데, 또 BT가 이제 지금 86은 또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어저께 또 85 또 왔다 갔다 했고, 이제 이 구간은 또 이제 여기가 또 자유용권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 이제 좀 횡보를 쳐주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외부 환경,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발표, 트럼프의 어떤 말, 이런 거 플러스 어떤 차트적인 움직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올라온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크다. 뭐 차트가 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던 간에 어떤 외부의 어떤 말 한마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고, 이제 뻔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오늘은 뭐 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계속 좀 느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감기 패턴이 깨졌다. 근데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아직은 좀 확인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3월이고 또 올해 뭐 이제 가을 정도에 다시 이제 불장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지겹죠. 12월 불장이다, 1월 불장이다, 2월 불장이다, 이제 3월 불장이다, 4월 불장이다,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겹고 지칩니다. 지치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존버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면, 요즘 드는 생각이, 물론 뭐 트레이딩으로 해서 높은 수익을 이제 내고 이걸로 코인으로 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존재는 합니다만, 어떤 옛날에는 코인은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게 이제 공식이 통했고, 근데 그게 이제 2021년 불장 2018년 때 하락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90, 뭐 99 찍으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그러던 게 다시 2021년에 또 이제 대불장이 오면서 내가 왜 존버를 안 했지 후회하고 이랬다가 다시 22년이 오고, 또 모든 코인들이 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샀으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안 된 코인도 있겠지만 됐습니다. 뭐 스택스 같은 경우도 5천원대 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기가 또 지나버렸고, 요즘 들어 계속 느끼는 생각이, 코인은 운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존버를 어떤 시기에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면 작년에 뭐 3월에 이제 ETF 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해서 알트 존버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엄청 많이 알트 존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존버해서 고점에서 물을 안 타고 계속 있었다면 탈출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없다고 봐야죠. 물을 안 탔으면, 거기서 몰빵을 쳐버렸으면. 뭐 예를 들어 월드 같은 경우는 15,000원에 얼마야? 16,800원 갔어요. 8원입니다.
이것이 풀리고. 근데 이때 만약에 뭐 진짜 뭐 무리야 뭐 몰빵을 또 안 치셔서 바라고. 이제 어쨌든간 평당할 일 다시 한 11월 정도에 많이 탈출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뭐 약익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이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했는데 AI 에이전트 이런 붐이 왔죠. 버추얼 같은 경우 한참 많이 오르고 이제 빗썸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빗썸에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저 해외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심해야 돼 했는데도 거의 뭐 한 1,900원에서 7,0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버추얼도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어떻게 물리냐면은 한 이 정도 내려왔어요. 뭐 한 고점 7,000원 찍고 5,000원 좀 괜찮다. 4,000원, 3,000원? 이제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있다. 하다가 2,000원, 1,500원에 사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1,500원에 사도 거의 마이너스 뭐 프로 뭐 지금 하는 시점인데 정말 알트 존버가 시기와 운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뭐 민코인 같은 경우 다 2차트죠. 비썸 상장한 이후에 거의 뭐 열토막 났습니다. 열토막. 이거 진짜 뭐 몰빵은 안 치겠지만 진짜 기대를 걸면 이거 뭐 버티겠습니까 이거. 코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막시무스 이런 거 뭐 일론 머스크가 푸사 바꿨었나 이걸로 트위터에 사진 올렸었나. 어쨌든 해외에서 오를 대로 오른 거 상장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열토막 1,068원까지가짜리가 93원 됐습니다. 실제 가치는 0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등락을 주는 그냥 디지털 쪼가리입니다. 흔한 말로는 이런 의미가 없는 알트코인들. 이게 다 뭐 무시가 되는 건 아니죠. 뭐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도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코인이란 게. 다만 저희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모르죠. 또 이렇게 해서 또 깨알같이 장기간 횡보하다가 또 거기서 매집한 세력들이 또 쭉 올려버려가지고 개미 태우고 또. 근데 그런 패턴으로 이제 자코인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운적인 요소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운적인 요소가 물론 트레이딩으로 계속 꾸준하게 돈 벌고 아니면 현물을 하더라도 손절을 굉장히 잘하고 리스크화를 잘하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은 정말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서 부자가 이 투자란 게임은 결국엔 제로섬이잖아요.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제로섬이기 때문에 코인은 정말 이게 심하죠. 99명이 한 명한테 돈을 몰아주기.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홀덤 대회에서 홀덤처럼. 근데 그런 이제 회생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운입니다. 운적인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그거를 점쟁이가 아닌 이상 사람이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저점에서 진짜 매수했는데 더 저점도 있을 것이고 뭐 상패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뭐 제도권에 있는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인이라는 어떤 불안정성을 생각을 했을 때 운적인 요소가 정말 강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는 물리지 말아야겠죠. 자, 물리지 않는 법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뭐 아무도 코인에 관심이 없을 때 코인 끝날 때 할 때 코인을 사가지고 팔아라. 그리고 뭐 반감기 500일 전에 사가지고 반감기 500일 후에 팔아라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실제로 뭐 과거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근데 그런데 한들 이제 운적인 요소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점에서 몰리지 맙시다. 근데 손절을 잘하면 되는데 손절도 참 진짜 쉬운 게 아니죠. 피 같은 돈을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손절도 자주 하면 계좌가 녹아요. 계좌가 진짜 녹습니다. 그냥 몇 번 손절하면. 근데 칼 손절도 자주 하다 보면 녹는 거고 또 큰 손절도 당연히 녹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하락장이고 또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외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라는 게 추측이긴 한데 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최근에도 뭐 아닌 듯 하면서도 이런 도파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략도대가 하루에 15%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벤트 때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횡보장에 들어가서 괜히 이제 뭐 손절만 계속 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존버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잘하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분할 매수. 현물을 사더라도 꼭 분할 매수하고 종목을 너무 많이 담으면은 나중에 분할 매수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시드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몇 개 추려서 분할 매수하자. 욕심을 버리자. 뭐 투자의 격언 같은 게 있죠. 또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랑 기다리는 일인데 수위도 저도 막 7,000원대에 사고 그랬거든요. 10,000원은 금방 갈 것 같고. 그래서 분할 매수 말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분할 매수조차도 무력화 시키는 게 코인 시장이고 또 세력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이너스 90% 이상 쳐버리니까. 수위도 동전이었잖아요. 재작년만 해도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재작년 하중도 가격을 봤을 때는 알트 가격 많이 오른 거예요. 신규들 말고. 뭐 리플 당연하고 뭐 비트코인 당연하고 에이다도 당연하고 이거 막 400원 300원대 있지 않았나 에이다 이렇게 있었잖아. 이때도 막 400원대 다 올라 있습니다. 뭐 에이다도 뭐 거의 뭐 200% 이상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10원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9월, 10월, 뭐 대략 뭐 1년 반도 안 됐네요. 1년 반 전에 도지 뭐 8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알트코인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안불안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이제 어떤 미국 이게 어떤 발표와 트럼프의 어떤 발표 그리고 세계의 어떤 각 나라들의 코인 발표, 코인 전략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도 알트 가격이 제 생각에는 다르지만 월드코인 많이 떨어졌죠. 근데 월드코인은 이때 올라가기 전에 저는 1년 반 전 그냥 1년 반 전 가격이에요. 월드는 좀 월봉인데 1년 반 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년 반 전 지금 고점 때 이시총이죠. 지금 월드가 이시총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1조 4천이었는데 이때 고점에 갔을 때도 아마 시총이 2조 대였나? 하여튼 떨어져도 시총이 뭐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1년 반 전 가격이다. 그래서 월드도 1년 반 전 뭐 시총을 떠나 가격을 생각하면 그냥 1년 반 전 가격이다. 주식에서는 뭐 많이 흔하잖아요. 헤드라도 뭐 60원, 70원. 굉장히 작년 9월까지만 해도 80원. 굉장히 익숙했던 가격이죠.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는 있죠. 비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다. 비트가 이렇게 올라도 안 오르는 알트들 너무 이것도 뭐 만원, 2만원이 알트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여하튼 세이 300원대다 망한 거 아니냐? 세이 뭐 150원 뭐 비트 상장하고 뭐 이랬었는데 뭐 이게 150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망한다는 거냐? 모르죠.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래서 어떤 이 운적인 요소 그리고 소수의 살아남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난 잘 모르겠어. 코인은 올라 했는데 진짜 올랐어요. 저처럼 조심 안 하고 그냥 올라 그랬어요. 그럼 이분들이 먹겠죠. 큰 돈을 벌겠죠. 돈을 벌겠죠. 근데 조심조심하고 관망만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밖에 안 나눴어.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하려고 한 만큼만 먹겠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른 이제 결과도 책임이 돌아온다는 거. 근데 코인 시장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덜 벌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롱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려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여하튼 어떤 코인의 이런 차트적인 흐름보다는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특히 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미국이겠죠. 미국이나 뭐 중국의 깜짝 발표 뭐 이런 거는 뭐 희망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 한마디 이슈 금리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월에 어떤 뭐 반짝하고 좋은 시즌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4월엔 또 미국이 세금도 내야 되고 어떤 전통적으로 이제 4월부터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주식에서도 하락장에서 매일 상승하는 상한 가치는 종목들이 있고 먹거리가 있듯이 코인도 계속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들 좋은 일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트럼프 코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걸로 돈 버신 분들 많죠. 물론 뭐 이러신 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데 하락에는 끝이 없어요. 한 80불 찍고 거기서 한 40불 돼가지고 이제 좀 괜찮네 했더니 끝없이 떨어지잖아요. 40불, 30불, 20불에서 12불입니다 지금 트럼프 코인. 도지를 제끼리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중간에 이런 이벤트에 있는 코인이 하나씩 나와주는 게 잃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활기를 주고 트럼프 코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나오고 시장이 망가졌다는 많이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한 번씩 누군가에겐 돈을 벌 기회를 주는 코인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불장이 아직 오기 전일지 아니면 불장이 이미 왔던 건지 왔다는 의견도 상당하죠. 그동안 올랐던 걸로 생각하면 온 건지 앞으로 올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횡보 칠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여하튼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모두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래곤만이었습니다.